안녕하세요. 오늘의 농촌일치 고추 농사편입니다. 오늘 하려고 하는 작업은 고추 종자들 이용을 해서 모종을 만들려고 합니다. 저번에 제가 영상을 찍어놨지만은 여기다가 드립퍼트에다가 이런 식으로 종자를 담금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요. 날씨가 워낙 춥다 보니까 이게 방 안에 뒀는데도 생각보다 한 일주일 이상 걸리더라고요. 대개는 한 3, 4일 정도 지나면은 이 싹이 나거든요. 근데 올해는 하필이면 제가 요걸 만들 때가 한 2월 1일 정도 됩니다. 그때 준비를 해놨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온도가 영하 7도 이상 내려가 8도 이상 내려가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발화를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기다렸다가 지금 나왔고요. 저는 올해 여기 하우스 안에서 바로 직파를 할 겁니다. 바로 그냥 종자 뿌림을 할 겁니다. 일단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은 1차적으로 저는 보온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하우스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이게 온도 조절을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트레이를 흙이 적은 트레이보다는 차라리 흙이 뿌려서 지온이나 혹은 이 바로 덮어서 뿌리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2025년도에는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결정한 이유는 제가 한 2, 3년 모종을 만들어 보다 보니까 처음에 발화는 잘 하는데 추후에 요 모종이 커가면서 수분 유지도 잘 안 되고 뭐 흙이 부족해서 나중에는 죽는 경우가 많아서 이러면은 차라리 그냥 흙에 뿌리는 게 더 낫겠다 싶더라고요. 더군다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때도 예전에 집에서 종자를 뿌릴 때 그냥 이 하우스 안에다가 한 캔을 이렇게 뿌리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해보려고 올해는 준비를 좀 했고요. 우측은 일단 다른 봄나물 종류를 뿌려놨는데 워낙 날씨가 춥고 하다 보니까 지금 나지 못했습니다. 물론 저도 이렇게 해놓고 이래 둘 게 아니라 원래는 부직포를 덮어서 보온을 더 해주려고 했는데 수분을 못 줘서 그대 뒀다가 최근에 수분 유지를 하고 나서는 덮는 걸 깜빡해서 지금 아직까지 싹이 많이 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쌍추라든지 이런 거는 서서히 지금 종자가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게 특별히 구분은 안 가시겠지만은 풀과 함께 올라오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 중간에다가 요번에 이제 고추 씨를 파종을 할 겁니다. 지금 풀도 나 있고 한데 여기를 제가 좀 손을 보고 그 싹을 틔운 고추 씨를 저기다가 나중에 흙을 섞어서 줄뿌림을 할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게 요번에 건고추용으로 쓰일 종자입니다. 자, 부어 볼게요. 약 한 1200립 정도 되는 양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싹틔움을 해서 지금 이게 올라온 화면상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끝이 나온 게 보이시죠? 요게 지금 싹틔움을 해서 지금 발화를 한 겁니다. 물론 여기서 발화를 못한 것도 있는데 이 정도는 튀어서 해야지만 심었을 때 나중에 날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 종자를 나중에 상토나 모래를 섞어 고운 흙을 섞어서 줄뿌림 잘 할 수 있게끔 할 예정이고요. 이렇게 해서 또 어떻게 여기서 발화를 할 수 있는지를 제가 또 영상으로 기록 남겨서 여러분한테 제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은 이렇게 지으면 잘 된다는 영상을 찍는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해보고 있습니다라는 걸 알리기 위한 영상이라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하면 더 잘 됩니다, 저렇게 하면 잘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해봤을 때는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경제학자 교수가 주식 투자하면 대박이 안 나듯이 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사도 이론적인 것과 실천하고 많이 다른 경우가 많거든요.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하면 잘 되지만은 실제적으로 해보면은 기후 변화라든지 토지라든지 다양한 이유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 또한 저는 이론적으로는 알고는 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해보니까 잘 되더라 안 되더라를 제 스스로 해보기 위한 거니까 참고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고추 모종을 이렇게 집에서 붓는 이유는 일단 육묘로 판매하기 위한 목적이 제일 클 거고요, 하시는 분들. 그 두 번째는 집에서 가정에서 하시는 경우 내가 원하는 품종이 없을 때, 모종을 구하기 힘들 때 보통 많이 붓습니다. 그리고 대량으로 심게 되면 모종 하나당 이게 싸면은 300원, 500원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내가 원하는 품종을 심으려고 하면은 한 1,000원까지도 갑니다. 그래서 가격이 너무 세서 자가 발화를 많이 그러니까 모종을 키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고추 육면만 해도 몇천 주씩 심으시거든요. 한 10,000주 이상도 심고 하기 때문에 그걸로만 뭐 연평균 한 억 단위를 내든가 몇천만 원씩 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걸 생각한다고 하면은 결코 싼 편은 아니죠. 물론 이렇게 시설 하우스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한적으로 많이 해봐야 한 2,000주, 3,000주 정도 되기 때문에 차라리 모종을 사서 구매하시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우스 안에서 다른 작물 키우다가 키울 때쯤 되면 다 걷어내고 고추 모종을 심어버리면 바로 연결이 되니까 더 좋은데, 그게 아니고 저처럼 뭐 잠깐만 하는 것 같으면 집에서 키워서 하시는 게 더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정에 따라서 이걸 하는 거지 그냥 뭐 재미로 하기에는 이게 시간과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집 가까이 있지 않으면 이게 쉽지 않으니까 소량으로 하실 분 같은 경우는 그냥 차라리 고추 모종을 구매하시는 게 낫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내가 원하는 품종, 요거는 꼭 심어보고 싶다 하는 품종이 있다고 하면은 종자를 구해서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혹은 조금 날이 더 갠 후에 심어도 소량 심는 거는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잘 판단하셔서 하시면 되고, 그리고 중부지방 같은 경우는 벌써 지금 고추 모종을 뿌린 지가 한 달 정도 다 되어 갈 겁니다. 남부지방 같은 경우는 보통 음력설이 지난 후에 많이 파종을 하시거든요. 그때도 늦지 않으니까 많이 하시는데 날짜 정하는 방법과 이런 것도 제가 기회가 된다고 하면 영상을 찍어서 한번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작업을 한 후에 또 영상을 찍을 수 있으면 찍도록 하겠습니다. 한 켠에다가 지금 고추 씨를 파종할 곳을 마련을 했습니다. 저는 평평한데 하지 않고 약간 이랑을 만들고 이 골 사이에다가 저는 고추 씨를 뿌릴 겁니다. 이유는 이게 혹여라도 창균이 이렇게 했을 때 골 사이로 들어가면 수분 유지도 되고 혹은 또 이게 바람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골 사이로 심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이 지역에 따라서 1단계 심어야 되는 경우가 고대 심어야 되는 경우가 따로 있듯이 저는 제가 선택하는 방법은 일단 이렇게 깊게 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것보다 좀 더 깊게도 내볼까도 생각을 했는데 현재로서는 이렇게 한번 해보고 추후에 뭐 여기 어느 정도 좀 자라고 나면은 솎아낸다든가 혹은 좀 깊게 하는 방식으로 한번 바꿔서 해볼 예정입니다. 시에는 원래 우리가 육묘판에 쓰는 상토를 섞어 줄 겁니다. 이렇게 섞어서 휘저어 주면은 이 종자가 묻어서 이게 하나하나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뿌리기도 편리해지기 때문에 이 작업을 할 거고요. 요 빨간 거는 살균제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맨손으로 안 만지는 게 좋고, 만약에 만졌다 하면은 빠르게 손을 씻어서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 모르고 만지거나 했을 때 입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손 흡수는 이렇게 열이기 때문에 손이나 피부가 아무래도 빠르게 씻어 주시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어릴 때는 모를 때는 뭐 비료든 뭐든 이렇게 손을 만졌다가 화상을 입은 경우도 많거든요. 이런 뭐 농장일을 하시고 싶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을 반드시 명심하고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흙을 섞어 주시면은 아무데도 뿌리기가 편하고요. 만약에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에 뿌린다고 하면은 모래나 이런 거 좀 무게가 있는 걸 뿌려 주시면 좋고요. 저는 여기 안은 뭐 하우스 안은 바람이 많이 불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상토를 그냥 섞어서 한 거고요.
보통 산파일 때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종자만 뿌릴 때는 수분 때문이라도 잘 안 되고 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보면은 중간중간에 씨가 섞여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걸 그냥 이런 식으로 뿌려줄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씨가 보이실 겁니다. 약간 핑크색으로 해서 골고루 뿌려지는 게 보이실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고루 일정하게 뿌려주면은 뭉치는 걸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고 고루 또 뿌릴 수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한 군데 뭉친데 해도 기본적으로 많이 붙어 있지 않으면은 생육하는 데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하는 방식이고요. 여기도 이런 식으로 종자가 뿌려집니다. 물론 아예 뭐 컸을 때 이거 나눠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뭐 그거는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선택해서 하시면 되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좀 고를 더 만들어서 좀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위에 흙을 덮어주는 경우도 있고요. 요 흙을 뭐 더 뿌려주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좀 고운 흙을 위에다 뿌려서 조금 덮일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일단 이 작업을 한 후에 또 영상을 제가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종자를 뿌리고 위에다가 상토를 조금 더 덮어줬습니다. 이유는 종자가 혹시라도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덮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하였고요. 이후에 조금 드러나는 것은 물을 주다 보면 또 드러나는 부분도 있고, 혹여 이렇게 이제 이랑 만들어 놓은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요게 다시 물에 쓸려 내려가면서 물조리에 물을 줄 때 덮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크게 뭐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요렇게 물을 준 후에는 저는 여기다가 부직포를 덮어서 보온을 1차적으로 해줄 겁니다. 어느 정도 싹이 나고 추후에 이후에 여기다가 이제 활대라고 하죠. 이렇게 활대를 꽂아서 미니 하우스처럼 만들어서 보온을 따로 해줄 거지만은 일단은 초반에는 그냥 이 부직포를 끌어서 덮어주기만 할 겁니다. 이 부직포가 뭔 보온이 되느냐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요런 하우스에 된 데다가 1차적으로 요 부직포만 덮어줘도 어느 정도는 보온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창균은 막아주고 빛은 어느 정도 투과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걷어주지 않아도 어느 정도 햇빛 받는 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만 해도 보온이 됩니다. 저는 여기다 피는 꼽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우스 안이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서 이게 벗겨지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덮어서 보온을 해주고, 그리고 뭐 서리가 내린다든가 찬기운 때문에 이게 언다고 해도 위쪽에만 살짝 얼 뿐이지 밑에까지는 얼진 않거든요. 그래서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혹이라도 닿으면 그 할까 싶어서 저는 이랑이 아닌 고대다가 심었다는 점, 이런 식으로 공간이 이랑과 이랑 사이로 있기 때문에 닿지 않게끔 됐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걸 꺼두면은 그거고, 이렇게 닿아서 여기가 실제적으로 칭겨진 거, 여기가 이랑인 겁니다. 그래서 부직포는 겨울이나 이렇게 봄에 4, 5월까지는 쓸모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직포 같은 경우는 모짜리 할 때도 많이 쓰거든요. 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 널 정도는 구매하셔서 두루두루 쓰는 것도 방법입니다. 부직포라는 게 말 그대로 이게 한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짜지 않은 직물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옷 섬유처럼 뭐 짜집기를 한 게 아니고 이게 압착을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부직포입니다.
그래서 너무 얇은 것 같은 경우는 이게 자외선을 받거나 하면 푸드에서 그냥 삭는다고 하죠. 빨리 삭거나 찢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두께가 되는 걸 사용하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다이소 같은 경우 저도 구매를 해봤는데 너무 얇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달 내외 정도 쓰고 나면은 다 바스러지고 해서 좋지 않으니까 웬만하면 부지포 종류는 농자재 센터나 혹은 인터넷 좀 두꺼운 것을 사용하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제품이든지 싸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비싸다고 해서 또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는 두께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를 판단해서 이용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지역별로 이것도 부지포나 이런 두께도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기온에 따라서 두꺼운 것을 써야지만 효율적인 데가 있고 얇은 걸 써도 무방한 데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 지역 농협 농자재 센터나 자재를 판매하는 가서 미리 나는 어느 지역에 가서 사용할 건데 이 정도면 되겠냐고 문의를 해보시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작업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후에는 여기도 지금 수도 시설이 열어서 지금 간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스프링클러도 작동을 안 하고 물을 받을 수가 없어서 여기 주지는 못했는데 내일이나 내일 모레 물을 주고 나면 여기도 부직포를 덮어서 보온을 내서 작물을 좀 생산할 수 있게끔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지금 나머지 부분도 쪽파나 있는 거 종근을 좀 파와서 지금 노지에 심겨져 있는데 그걸 파와서 여기다 옮겨 심어서 조기 출하를 좀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할 예정입니다. 어느 방식이든 간에 농사는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을 낼 수도 있고 아예 수익을 못 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운영을 해야 되는지 잘 판단하시고 잘 생각하셔가지고 결정을 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